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새롭게 바뀌는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에 대해서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안내서를 갖고 자세하게 새롭게 바뀌는 또 고교학점제와 연결돼서 새롭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학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서 또 대중 강의를 올리고 또 이렇게 강연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몇 가지 또 저한테 질문과 또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시고 얘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은 꽤 목표가 있는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더 빠르게는 초등학교부터 전체적인 그 우리 아이의 진로를 찾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만의 로드맵을 갖춰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국내 대학 입시나 해외 대학 입시나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를 고르는 그런 일들부터 해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 아이를 우리가 어떤 걸 앞으로 아이가 하면 좋겠느냐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은 아이가 행복하게 또 재밌게 또 보람차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서포트를 해주시는 거죠. 자, 많은 이제 그 부류의 어떤 학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꽤 이제 뭐 다 같은 학종이라고 또 다 같은 수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도 많은 어떤 그 학부모님마다의 다른 어떤 포지셔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국제학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 중학교, 또 우리가 보면 대한 또 비인가, 그다음에 또 검정고시, 또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드맵을 짜는 거. 제가 이제 항상 그 권현 아카데미를 처음부터 입학사관제 시절부터 제가 하면서 아주 제가 쓴 그 책의 첫머리에 그 옛날에 한 십몇 년 된 책 중에서 제가 쓴 책 중에 파죽지세 입학사관제라는 입학사관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이제 그 첫머리에 로드맵이 중요하다. 그 계속 제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16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의하면서 가장 첫머리에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로드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로드맵이 중요하냐? 각자의 포지셔닝에서 우리는 각자가 생각한 생각대로 아이 인생을 풍족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의 어떤 그 주관과 아이가 하고자 하는 그 아이와의 어떤 정직한 아이하고의 정말 아이 인생을 위한 부모 인생이 아니라 아이 인생을 위한 소통과 그다음에 아이의 어떤 달란트를 찾아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잘 돼야 이제 대학 입시하고 이제 이렇게 엮어서 나가는 건데 너무나 많은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에 대한 어떤 미래를 갖고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그런 어떤 로드맵을 그릴 수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주관적인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의 로드맵으로 우리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로드맵이 이제 기획이 되고 형성이 되고 그려지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짜로 이걸 해나가냐. 이렇게 두잉하고 생각하고 두잉하고 또 그걸 했을 때 결실을 어떻게 맺냐. 세 가지의 3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 말고 제가 다른 강의에 뭐 대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또 인가된 우리 국제학교, 또 자사고, 특목고, 뭐 이렇게 해외고 이렇게 다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는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점수가 우리 이제 대학교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A 뿔, A, B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들을 때 국영수사과라고 얘기를 하죠. 공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들을 때 아직도 경쟁을 해서 100분 단위로 나오는 그래서 상대평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갈수록 이런 일반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이제 절대평가. 그러면 절대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그 기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국내 입시하고의 관계가 있는가. 그다음 이것이 우리가 국내 입시라는 건 사실은 해외의 수시,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따가지고 한국형으로 이제 생계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아이비리그의 하버드나 우리 국내 입시에 수시에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절대평가 속에 녹아져 있는 비밀인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저는 이제 그 소설 쓰고 문해 창작하고 글 쓰는 게 저의 이제 그 전공인데, 최종 전공인데, 그 과정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사회,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테이지를 지배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종교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얘기하면서 왜 기독교를 말씀드리냐? 사실 아이비리그 입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하버드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 입시를 가만히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우리가 의대, 서울대 의대나 연세대학교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그대로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수시의 프로그램이 한국으로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입학사관제부터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변형돼서 한국으로 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공부는 기본이에요. 이제 그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공부는 기본입니다. GPA를 받는 학교나 해외고나 국제학교나 그다음에 국내에는 우리가 자사고나 일반고나 공부는 기본인데 그러면 내가 1등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해외고 뭐 국제학교 특목고 자사고 뭐 해가지고 GPA가 잘 나오고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나 하나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쭉 보면은 그 아이들의 퍼센트테이지가 꽤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아이들이 다 하버드에 우리가 아이비리그의 최상위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대평가라는 게 중요한데 상대평가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줄 세워서 마치 학생부 그 교과 전형처럼 내신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수능 점수처럼 점수로 따지는 건데 절대평가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잘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절대평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설명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내가 로드맵을 세워도 다른 아이하고 견주어서 쟤는 의대 가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의 고유의 달란트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갖고 우리 아이의 로드맵을 짤 수 있게. 그러니까 좀 귀가 얇게 움직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간혹가다 계시는데 이 입시 수시는 해외가 됐건 국내 입시가 됐건 귀가 얇게 움직이면 안 되고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정말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필요한 건지를 잘 선택을 하셔서 그때는 이제 정보를 모으시고 그때는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참조하셔서 가시면 되겠지만 처음에 이걸 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주관적, 객관적 생각이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인 어떤 다른 이웃집 아이는 뭐 하더라.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요즘의 입시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의 입시는 줄 세우시식 서열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거는 뭐 기독교를 믿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수시에서 원하는 대학에서 기독교 우리가 수백 년 동안의 어떤 그런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게 뭔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그래서 오늘은 공유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그 입시를 얘기하면서 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걸 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무튼 그새 깜냥이 되는 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달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전달이 이제 어떻게 잘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선 보면은 성경인데, 이것을 기독교를 믿는 우리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안 믿는 학부모 계실 것인데, 이걸 그렇게 지금 뭐, 믿고 안 믿고로 우선 떠나서요. 제가 보면 한번 텍스트를 읽어볼게요. 짧게 읽어볼게요. 또 안 믿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뭐 전 지금
이 종교를 뭐 전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수시에서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예를 드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품삯이거든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로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처럼 놀고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서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리라 하니. 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시간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자, 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을 읽은 이유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읽은 거고요. 우선 화면 공유를 중단할게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인이 있는데 지금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이제 아침 6시, 또 9시, 오전 9시, 10시 이렇게 사람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5시, 저녁 5시 이렇게 사람을 품삯을 주고 일꾼을 뽑으려고 갔는데 처음에 6시, 새벽 6시에 뽑은 사람은 1데나리온이라는 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죠. 근데 계속 나가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9시에도 뽑고 10시에도 뽑고 12시에도 뽑고 3시에도 뽑고 5시, 저녁 5시에도 뽑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하루 일과는 6시에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뽑힌 사람들은 1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9시, 10시, 12시 이렇게 늦게 뽑힌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합당한 값을 쳐서 주겠다.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이 다 끝나고 새벽 6시에 이제 뽑힌 사람들은 1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9시, 10시, 12시면 그 새벽 6시에 뽑힌 사람들보다 이 그 노동자들이 일을 더 조그만 거니까 돈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면,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가치로 생각하면 견주어야 되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 비해서는 적게 갖고 가야겠죠. 데나리온을, 품삯을. 근데 주인은 9시에 일하는 사람, 10시에 일하는 사람, 12시에 뽑혀서 일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5시에 뽑힌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적 가치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치는 상대적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시에 뽑힌 사람이 일을 굉장히 하루 종일 일한 거잖아요. 불려와서.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주인한테. 아니, 나는 6시부터 일했는데 왜 저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죠. 6시에 일과가 마무리 되니까. 저녁 5시에 데리고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씩 주면은 이거는 계약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지금 저는 어떤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어떤 미국식 입학사관관제에 대해서 이 어떤 그 개념을 알아야 한국의 입학사관관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한 것을 바르게 지켰다. 내가 너한테는 1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너한테 1데나리온씩을 준 게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여기 지금 9시부터 5시까지 온 사람들은 내가 뽑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품삯을 내가 주는 것이니까 너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이걸 얘기하면은 뭐 얘기할 말이 많겠지만 저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종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식으로 여기서 5시까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6시에 뽑힌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에서 보면 굉장히 힘도 세고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저녁 때, 심지어는 저녁 5시에 뽑힌 사람들까지 보면 세상적 가치에는 패배자고 루저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가치에서 보면 5시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 사람의 그 기다림, 굉장히 끈기 있고 굉장히 어떻든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한테 선택을 받아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디서 구제하고 싶은,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와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내가 똑같이 일대리하는 일 주겠다. 자, 지금 이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의대 MMI 면접의 상황이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6시부터 5시까지 이 사람들 똑같이 줄 서서 기다려. 이게 지금 상대평가의 어떤 우리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은 뭐가 높고 GPA가 높고 뭐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낫고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보다는 어느 학교가 낫고 어릴 때부터 빨리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차등을 주는데 그것이 물론 다 맞는데 그 차등을 주면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국제학교가 공부를 많이 참 재밌게 시키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제학교를 보내도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뭐가 가고자 하는 어떤 뭐 국내 대학에 대한 국제학교도 국내 대학을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시학종으로 의대도 준비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갖고 아이비리그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비리그를 가서 그 대학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대학을 가서 어떻게 내가 하겠는가. 왜 우리나라의 그 아까 첫말에 말씀드렸던 수시의 그 변한 내용들 보면 학 공부나 내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 세상의 가치. 협력할 수 있냐, 소통할 수 있냐. 너의 전공을 너가 갖고 있는 내신의 어떤 그 뭐 생물이면 생물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교과목에서 시작을 해서 의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너가 선택을 하고 거기서 네가 너의 가치를 거기서 그 진로에 대한 너의 것을 찾고 세미나하고 찾고 발표하고 발제하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탐구력을 갖고 진로 선택으로 우리가 과목이 확장이 돼서 그것이 너의 어떤 가치로서 생각으로서 그걸 갖고 너가 공동체 역량까지도 너가 이렇게 나눌 수 있냐. 결국은 하버드나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에서 원하는 거 이제는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이렇게 이런 가치를 사람하고 서로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5시에 온 사람은 6시에 일한 사람하고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6시에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겠지만 이것을 이 대학은 미국 대학에서 이게 온 거기 때문에 미국의 오랜 그 전통, 역사를 갖고 있는 그 개념을 미국에서의 어떤 그것을 사회를 근간을 이루는 어떤 힘은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원하는 최소한 내가 기독교 뭐 하나님을 믿는 신자고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아이의 어떤 그 대학을 로드맵을 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가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적 가치는 6시, 새벽 6시에 일하는 사람과 저녁 5시에 일하는 사람이 똑같을 수 없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주인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 되는 건데 종교에서로 보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버드나 뭐 서울대나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서 원하는 그 가치는 그렇게 해서 6시하고 5시하고 서로 경쟁해서 차등 배분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가 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되고 너가 이 사람들한테 일을 줬으면 이 사람들에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너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왔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은 점수가 A, B, C로 나눈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럼 절대평가 과목에서 내가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A를. 대학에서 A+를 받듯이.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이런 심학 과목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 영역이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보다. 지금도 고교학점제가 된 건 아니지만 생기부를 보시면 고교학점제스럽게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서울권과 경기권과
그 지역의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요즘에 분석하면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절대평가가 앞으로 중요해요. 어떤 뭐 입시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다. 상대평가 1학년 때 점수만 잘 받고 이렇게 참 무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퍼센트테이지가 안 나오니까 절대평가는 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뭐 B를 맞아도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지한 말씀이시고요. 절대평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평가의 위계성과 과정을 본다는 건데 이 절대평가 과목을 고를 때는 진로 선택이나 심학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그냥 국영수사가 경쟁해서 점수만 100점, 90점 맞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해도 위계성을 갖고 위계성이라는 건 더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탐구력을 갖고 그걸 제가 찍어놓고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가장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것이 미국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오는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종교를 믿던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걸 알아야지 우리 아이에 대한 위계성을 채울 수가 있고 내가 의미가 있어야지 이런 과목을 들었는데 이런 과목을 들은 게 의미가 없다면 나한테 의미가 정말 없는 거예요. 확장할 때 절대평가가 근데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설사 B를 맞았다고 해도 그 절대평가 가방에서 B는지만 이것은 내가 의미가 있어서 노력한 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B가 나왔다. 그 과정을 보거든요. 아이비리그나 서울대학교나 한국의 최상위 대학, 뭐 스카이권이나 뭐 성균관대나 뭐 경희대나 이렇게 아주 오래 중앙대나 건국대나 학생부 종합전 입학사관제가 많이 오래 이렇게 지금 16년 정도 발전되고 이렇게 오래 뿌리가 있고 긴간이 있는 그런 대학들은 이것을 그냥 말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하면서 교과전형으로 보면 지방대학은 달라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내가 내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대적인 가치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정말로 그 이치는 학생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서 내 가치를 갖고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짤 때는 절대로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도 내가 의사가 돼서 어떤 목표와 어떤 거가 있어야 되는 가치가 이제 나와야 그걸 갖고 국내 의대를 어떻게 해외에는 뭐 이제 학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짜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앞으로 그 학종이 바뀌면서 서울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아이비리그와 굉장히 비슷한 흡사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주국제학교에서 요즘에 많이 좀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건데 같이 준비해서 해외도 가지만 국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는 의대 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국내는 의대를 바로 붙으면 가기 때문에 인가된 학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왜 국제학교를 인가된 학교를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포지셔닝에서 남과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타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것을 찾고 세상의 이치와는 좀 다른 6시에 일하는 사람이 더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학종에서 원하는 그런 이치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 아이비리그나 우리 국내 학종에서 최상위권 대학들이 원하는 가치는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랬을 때 내가 노드맵을 짤 때도 우르르 그래서 그냥 이런 비인가 학교가 이게 좋더라 그러면 따라가요.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입시를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제 아이를 비인가 국제학교에는 안 보낼 거예요. 제가 보내면 인가국제학교에 차라리 저 아이가 그쪽에 관심 있으면 그걸 보내지 비인가 학교에 대한 부분이 입시로 갈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 그랬을 때 상대평가의 앞으로 점수가 상대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아니다. 이게 자기 주관을 갖는 거예요.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절대평가의 점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는 핵심 컨텐츠가 절대평가를 통해서 아이가 의미를 찾아서 본인의 전공을 찾아가는 진로 역량을 보고 앞으로는 진로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공 적합성은 이제 요번 연도는 끝이다. 그럼 이 진로 역량과 바로 붙는 게 뭐냐? 절대평가인데 어떻게 절대평가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잘못 알고 가시면 그게 여론이 그게 더 많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 알고 가시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못 알고 그렇게 가시면 나중에 그 당하는 거는 피 보는 건 아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요 현재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이게 많은 여론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해본 사람, 정말로 이걸 잘 아는 사람, 여기서 가치에 대해서 잘 이게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따라가야지 그냥 우르르 여론이 글만이 더 많다고 해서 그렇게만 따라간다면 우리와 입시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평가의 가치는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오는 것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건 안 믿건 그거를 좀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상위권 대학을 아이비리그나 뭐 서울대 정도의 의대나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공부만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이걸 갖고 진로 역량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요거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